날씨를 바꾸는 요술쟁이 바람. 우리 책이, 선생님, 책이 좀 다르지, 쌤하고. 네. 선생님이 옛날 책을 갖고, 저 이거. 아, 전 이거, 예영이도, 준원이도, 선생님도 옛날 사람, 민준이도 옛날 사람, 서로만 새 사람. 음, 서로만 새로운 인간, 나머지는 옛날 사람이네. 근데, 아니에요. 근데 서로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네. 옛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응? 원래 서로가 저긴데. 자, 그 쪽수가 조금 달라 서로야. 선생님께서 그 내용은 똑같으니까 다시 불러줄 테니까 참고해서 하면 돼. 네. 자, 예영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22쪽에 제갈공명이 그 남, 그 겨울철에 남동풍을 불게 했다고 했는데 어떠, 이게 제갈공명이 계절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그런 거를 그 알아봐가지고 알게 된 거잖아. 근데 제갈공명은 이거를 이것을 왜 알고 싶어 했을까? 자, 서로야 책 제갈공명은 기상예보관이라는 이 챕터를 말하는 거야. 아, 네. 진행해. 서로야, 너 비디오가 중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 잠시만. 됐다. 얼굴 꼭 켜야 돼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보여요, 손 드는 게. 에, 얘들아, 잘 모르겠니? 왜 묵묵부답이지? 아이, 또, 네. 얘들아, 잘 모르겠어? 어, 답이 없어. 진행해, 예영아. 그러면 그냥. 그냥 저부터 할게요. 음, 내 생각에는 제갈공명이 그 바람에,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지 더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좋은지 궁금해져가지고 이거를 한번 확인해 봤다가 매년 어떨 때 남동풍이 불고 어떨 때 뭐 다른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 얘들아, 너는 생각은 어떠니? 민준이. 나는 그 제갈공명이 약간 기상 그런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매년 어느 때 막 남동풍이 부는지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아는 것 같아. 음, 준원이. 준원아?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렸어. 다시 한번 아, 말해줄. 들려? 그 지문을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지문을 나는 제갈공명이 바람을 일으켜 100만 명이 넘는 조조의 대군을 한 번에 무릴지는 적변 대전 대목인데 있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그 겨울철에 남동풍을 불게 했다고 했는데 제갈공명이 사실은 어느 쪽 매년 어떨 때 남동풍이 부는지 알아봐가지고 남동풍이 부는 날에 한 거잖아. 근데 왜 제갈공명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알고 싶어 했고 알고 싶어 했는지가 궁금해. 서로. 내 생각에는, 어, 걔가 뭔가 전쟁이나 이런데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무찌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인 것 같아. 준원아, 너는? 준원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바람에 대해 공부를 하다 서서히 알게 된 것 같아. 음, 끝났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책에
삼국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국지를 10번 읽은 사람하고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 삼국지를 10번 읽으면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괜히 대적하다가는 오히려 당한다라고 할 만큼 삼국지에 이제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인생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보통 이제 삼국지의 중요한 인물들이 우리가 이제 이른바 유비, 그다음에 조금, 장비. 관우, 음, 장비 요 세 사람이 아, 도원결이라고 해서 이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거는 이제 소설이면서 동시에 역사 실제 있었던 역사 인물들이야. 근데 그걸 이제 뭐야? 완전 팩트 역사책이 아니고 뭘로 쓴 거? 소설 속 소설. 어떤 이야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에서 이제 주로 이제 유비 관우 장비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삼국지 책을 읽어보는 것들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삼국지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의 이야기. 중국이 삼국으로 나눠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중국도 이렇게 삼국 커다랗게 세 나라로 나누어졌던 어떤 그런 시기가 있는데 한 나라가 위나라라는 나라, 위나라. 위나라가 여기 누구냐면 조조라는 인물 들어봤어? 네, 조조라는 인물. 그다음에 오나라가 이 손곤이 저기 하는 오나라 손씨 집안. 이 총나라가 바로 유비가 세운 총나라. 그래서 위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오나라하고 총나라가 편을 먹고 이제 위나라하고 이제 뭐에 맞서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당시 그 위나라의 그 기세가 아주 엄청났어. 그럴 때 이제 이 제갈공명은 누구냐면 유비가 자기의 책사 자기를 도와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참모를 뒀어. 그래서 제갈공명을 모셔오기 위해서 제갈공명의 집에 3번이나 가서 제발 우리 팀이 되어주세요. 제발 저의 책사가 되어주세요. 했다는 말에서 삼고초려라는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삼고초려라고 해서 뛰어난 인물을 얻기 위해서 3번이나 가서 그 인물을 초대해 오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뛰어난 인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삼고초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뭐 어떤 회사에서 준원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서 준원이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준원님 제발 저희 회사에 와주세요. 연봉을 뭐 많이 드릴게요. 준원님 안 되겠습니까? 저희 회사에 오시면 그러면 제가 막 좋은 뭐야 사무실도 따로 내드릴게요. 좋은 비서도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간절히 부탁해서 준원이가 마침내 오케이 했다면 여기 지금 준원 이분을 우리가 삼고초려 끝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이 제갈공명이 워낙 뭐한 사람이어서 뛰어난 사람 뛰어난 사람? 이렇게 총나라가 세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그 삼국지 중에서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게 많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적벽대전이고 적벽대전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부른 게 있어. 그게 적벽가야, 적벽가. 그래서 우리나라 판소리 12마당 중에 선생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 6마당인가 5마당만 남아있거든. 춘향가, 심청가, 뭐 별주부전, 그 수군가 뭐 이런 것들 중에 적벽가가 남아있어. 그 중에 하나의 적벽가가 바로 이 제갈공명이 적벽대전 했던 이야기인데 이때 이제 쓴 방법이 화공 전술이라고 해서 그 상대방 배들을 다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게 해서 그 바람의 그 불길이 엄청나게 번져가지고 상대방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화공 전술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조조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 조조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어서 바람이 그쪽으로 부는 계절이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화공 전술을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못해. 그런데 이 제갈공명이 자기를 믿어라. 내가 이 남동풍을 뭐 하겠다? 불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화공전술을 써서 이렇게 조조의 군사를 크게 무찔렀던 그런 부분 볼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방위표를 알아야 돼. 방위표, 팔방. 우리가 보통 이제 방위표에서 동쪽, 동 이쪽은 뭐 이거 잘못됐다.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 틀리네. 자 금방 본 건 엉터리입니다. 자, 여기 동서남북 보통 할 때 여러분이 사자를 씁니다. 사자. 사자를 써서 여기 위에가 뭐야? 북, 북쪽이야. 북쪽.
그 다음에 아래가 남, 북, 남쪽. 남, 그 다음에 왼쪽이 서, 이게 서, 서쪽이야, 서쪽. 오른쪽이 동, 동,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동풍이라고 하면 동풍은 어디서 어디로 부는 거야?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부는 게 서쪽에서 동풍일까? 동쪽으로. 이렇게 동쪽에서 부는 게 동풍일까? 이쪽에서 서쪽. 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 서쪽. 동풍에서 이거는 출발 장소를 말하는 출발 장소. 동풍이라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불러. 이거는 서풍, 서풍, 요거는 북풍, 북풍, 풍, 요거는 남풍, 남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사방위표를 얘기했고, 사방위가 아니라 팔방위. 팔방. 이게 사방, 이제 팔방. 사방팔방 할 때, 그렇지. 팔방인데 여기가 동, 서, 남, 아니, 동이 이상한데. 북인데, 어? 동서남북인데, 요렇게 부는 바람이 있다. 요렇게. 요렇게 부는 바람. 북동풍. 부는 바람도 북동풍?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 북쪽과 동쪽의 사이에 분다고 해서 북동풍이라고 북동풍, 하기도 하고, 거꾸로 동북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북동풍. 여기는 이제 뭐야? 북서풍. 북서풍, 이거 거꾸로 이쪽에서 이렇게 서남- 가면은 동남풍, 동남풍, 남동풍. 또 이렇게 가면은 남서풍, 남서풍, 서남풍. 이거는 뭐가 먼저 특별히 없는데, 그래서 지금 남동풍이 분다고 하는 것은 이 남쪽과 동쪽 요 사이에서 사이로 이렇게 부는 바람. 요걸 우리가 이제 남동풍이다. 운동,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위표에 대해서 알면 되고, 이야기 한 김에 요거까지 바람의 이름 붙이기 해서 20쪽 보겠습니다. 20쪽. 여러분 책으로는 20쪽이고 서로 책으로는 쪽수가 좀 다를 거야, 서로야. 네, 서로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 부르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한이바람, 된바람, 샛바람, 맞바람. 동풍은 한자어야, 한자어. 샛바람. 그래서 여기 이게 동풍이야. 네. 아이고. 이게 동풍이야. 한자어. 동풍에서 동쪽에서 뭐 하는 바람이다? 부는 바람이다. 라는데, 부는 바람. 이거를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런다? 샛바람. 어, 샛바람. 쇳바람. 이거는 우리말. 큰 우리말로 우리말이고 이거는 한자어고. 이런 식으로 동풍 말고 서풍은 우리말로는 뭐? 한이바람, 한위바람이라. 남풍은 마파람. 바람, 앞바람. 그다음에 북풍은 갯바람, 덴바람. 바람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 제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서풍을 한바람이라고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마파람, 남풍 마파람 정도가 제일 많이 쓰는 그 용어고, 그다음에 이제 쇳바람 얘기나 요 된바람 얘기는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서풍 한이바람, 남풍 마파람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그 신출귀몰한 인물이어서, 제갈공명이 정말 기도를 해서 그 천지조화를 움직였기 때문에 남동풍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어. 또 하나는 이 책에 따르면 제갈공명이 오늘날로 말하면 기상관측 전문가여서 그 시기가 원래는 남동풍이 불지 않는 시기이지만 어쩌다 한 번은 남동풍이 부는 날도 뭐하다? 있다.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막 그 남동풍을 뭐 불러일으키겠다고 막 저기 한 거지만, 통계적으로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때를 정해서 뭐 한 거다? 화공작전을 펼친 거다라는 그런 식의 견해를 이 책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등. 그, 어, 104쪽에 기상예보관 실수를 해가지고 곤란한 상황이 있는데 너희들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니? 자, 기상예보관은 거짓말쟁이라는 챕터입니다. 서로야. 거의 제일 마지막 챕터입니다. 진행해.
준호야, 질문이 뭐였어?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 그 기상예보관이 그 실수를 해가지고 곤란한 상황이 있잖아. 음. 혹시 너희들도 겪어본 적이 있니, 이런 일? 예영이. 그, 나는 옛날에 그 헬먼 그 뉴스에 그 날씨 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해서 아니 비가 안 온다고 말 그 쨍쨍하다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가져갔는데 비가 많이 좀 내려가지고 좀 많이 젖은 적이 있었어. 민준이. 나도 아까 예영이가 말한 것처럼 여름에 그냥 약간 강수량이 약간 20%밖에 안 돼가지고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갔는데, 어,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비 와가지고 비를 많이 맞은 적이 있었어. 그 서로는 나는 그런 적은 잘 없는 것 같은데, 부러우네.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안 온다고 했는데 오기도 했던 것 같아. 나는 그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갔는데 막상 비가 안 와가지고 우산을 들고 다니니까 좀 힘들었어.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기상예보관들은 하는 일이 뭐야? 날씨 알려주는 거. 기상, 날씨를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기상예보관이 하는 겁니다. 기상예보관들이 근무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알아? 기상청. 그렇지, 기상청에 근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 이제 기상예보관들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른바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그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산을 하냐면 구름의 양이 얼만큼이다. 또는 바람이 얼마나 분다. 이러면 날씨가 어떻게 뭐 할 거다? 될 거다. 라는 것들을 예측 모델.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어떤 그런 경험을 축적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날씨를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가끔 이제 보면 그 날씨 예측이 이렇게 빗나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이 뭐? 근데 선생님, 음, 슈퍼컴퓨터는 음, 그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음, 계산하는 거잖아요. 날씨를 아, 알려주고 미리. 아, 근데 그 외에 다른 뭐, 그 외에 음. 다른 거 할 수는 없어요. 뭔가 다른 뭐 걸 할 수 다른 없다. 계산. 무슨 말이야? 다른 걸 할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뭐 원주율을 계산하든가 아니면 뭐 당연히 하지. 다른 당연히 하는데, 그 컴퓨터가 이제 슈퍼컴퓨터 이름 붙은 이유는 우리 일반 가정용 컴퓨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고, 날씨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상 자료가 필요해서 그 슈퍼컴퓨터를 쓰는 거고, 지금 그 기상청에서는 그 슈퍼컴퓨터가 기상 예보하는 데 쓰이지만, 예를 들면 뭐, 나사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쓰이기도 하고, 뭐, 그, 다 다르지. 그 슈퍼컴퓨터를 쓰는 그 용도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기상청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아, 지역의 뭐에 관해서 날씨. 날씨가 이렇게 예보가 돼 있어서 1시간 단위로 관측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이거 뭐야 기온을 얘기하고도 있고 바람을 얘기하고도 있고 습도를 얘기하고도 있고 오늘 날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내일 날씨, 모레, 글피, 그다음에 뭐 중기 날씨 해갖고 어, 다음 주에는 또 날씨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미리 뭐 하는 거야? 예보하는. 그다음에 뭐 대기질 뭐 이런 것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측정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풍속계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바람을 측정하는 것, 온도계 뭐 이런 걸 갖고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인공위성의 어떤 그런 사진, 위성 사진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구름의 양이 얼마큼 있는지 그게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그런 바람의 속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면 여기에 도달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예측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아까 다른 변수가 생기는 경우에 따라서 때때로 이제 그것들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면 뭐 올겨울이 엄청 추울 거라고 예보가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사 안 사?
4요. 그러니까는 옷 만드는 회사에서 두툼한 옷을 많이 만들어 온다는 얘기야. 근데 막상 날씨가 뭐해? 안 추워버려. 그러면 그 두꺼운 옷 만들었던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한. 아주 그거 안 팔려가지고 큰 어려움에 빠진다는 얘기야. 또 반대로 날씨가 좀 이렇게 푸근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뭐하면 추워. 추우면 사람들이 그 겨울 장비를 제대로 잘 갖추지 못해가지고 고생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뭐 산에 가서 날씨 좋다고 갔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그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던가. 뭐 폭우가 내려가지고 뜻하지 않은 그 바람 뭐야 막 계곡물이 막 불어가지고 그냥 계곡에 가서 텐트 치고 그 야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 생사가 달리는 어떤 그런 위험에 빠진다던가 등등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그 부분들 때문에 곤혹스러운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기상 예보를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 걸 볼 수 있고 과거에 비하면 현재의 그 기상 예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이제 뭐 한 거야? 발달한 거야. 많이 맞춰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맞춘 거는 기억을 잘 안 해. 못해. 못해. 응. 그리고 뭐 한 것만 못 맞춘 거. 못 맞춘 것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맨날 기상청을 뭐 구라청 뻥친다고 구라청에다라고 막 이렇게 욕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 기상청이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잘 맞추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등이 누구? 민준이? 그 20, 20, 어, 4쪽이랑 5쪽에 그 공기가 엄청 많은 공기가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데 밑에서 그 공기가 받쳐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 공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예영이. 내 생각에는 그 만약에 그 아래에서 받쳐주는 공기가 없어지면은 위에 있는 공기가 아래에서 받쳐주는 공기보다 더 많아지니까 그 많이 억압돼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죽지 않을까 생각해. 왜냐하면 이게 눌리는 거다 보니까 그 꽤나 고통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 공기가 이제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깔리지 않을까? 좀. 준원이. 나는 그 공기가 없어진다면 예영이처럼 깔려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서로는 나도 예영이랑 준원이처럼 깔려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위에 있는 공기들이 조금 더 내려와서 밑에 있는 공기 대신을 받쳐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그 내 생각에는 나도 그 예영이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 공기가 엄청 무거운 그 공기들이 밑에서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약간 사람을 눌러가지고 사람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약간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다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민준이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준이가 얘기한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 기압? 기압이라고 해, 기압. 기압은 원래는 그 기가 뭐야? 공기. 공기. 공기, 그다음에 압은 압. 압력. 그래서 압력, 쉬운 말로 공기가 뭐하는 누르는 누르는 힘. 힘. 이걸 보고 우리가 누르는 힘, 누르는 힘을 보고 우리가 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 뭐가 누르는 힘이 있어? 물이 수압. 누르는 힘이 있어. 그걸 보고 수압. 우리가 뭐야? 수압. 수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압도 있고 수압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기압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우리 애들 책으로는 25쪽인데 서로 책으로는 몇 쪽인지 모르겠네. 여기 보니까 쌀가마니를 우리가 이렇게 몇 개나 20kg짜리 쌀가마니를 몇 개? 5개. 5개, 5개. 그럼 얼마야? 100kg. 100kg. 100kg이나 되는 공기가 사실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뭐해? 별로 느끼지 몰라요.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못해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어? 그 이유를. 그 반대로 저기야 아니 그 잠시만요. 위에서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양옆 밑에서도 서로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아, 못합니다. 공기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뭐해? 누르는 힘도 있지만 밑에 공기가 이렇게 뭐 하는 힘도 있다는 거야? 올리는 떠받쳐주는 힘. 받치는 힘도 있다는 거야. 이게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하다 우리가 이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 못한다. 거다라는 식으로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이 깊은 바닷속에 수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은 깔려서 죽어요. 우리가 이게 다 찌그러져 버려. 깔려 눌려버려서 우리가 이 깊은 바닷속에는 잘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런 수압을 뭐 할 수 있는 견딜 견딜 수 수 있는.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안 그러면 다 찌그러져 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이 뭐. 제가 옛날에 TV에서 본 건데 음, 요즘에 이게 지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망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에 가서 사는 것처럼 그 물속 안에서 아틀란티스 같은 것처럼 이게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사는 그렇지. 방법도 나오고 있대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바닷속 밑에 있는 도시라 해서 우리 해저 도시를 건설하려는 그런 계획도 이렇게 추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지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해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아예 그냥 저기 대기권에다가 비행기처럼 이게 떠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아예 우주의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된다 등등 여러 아이디어. 그리고 물론 지금 어떤 사람은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지구를 깨끗이 잘 지킬 생각을 해라 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한마디로 뭐에 관한 책이야? 공, 이 바람, 책은 바람, 바람에 관한 책이야. 바람에 관한 책인데 바람은 한마디로 뭐다? 뭘 보고 우리가 바람이라고 그런다? 공기가 움직이는 거, 공기의 움직임. 움직임. 다른 말로 이동. 공기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그래. 그럼 공기는 왜 움직여? 공기는 왜 움직인다는 거야? 어, 어, 뭐였지? 잘 모르겠어요. 자, 공기는 왜 움직이냐? 여러분들이 요걸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민준이가 풍선을 불었어. 여기 원래 민준이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그냥 있었어. 근데 여기 풍선을 여기다 민준이가 입에 대고 바람을 후 불었어. 그럼 풍선이 이만큼 커지지. 오, 도대체 얼마를 부른 거예요? 아무튼 훅 하고 불어 이만큼 하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민준이가 이 풍선 안에다가 뭘 밀어 넣은 거야? 공기. 공기를 밀어 넣은 거야. 공기를. 그럼 여기는 공기가 뭐 해진다? 많아진다. 맞아요. 공기가 많아진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고, 고기압. 기압, 기압. 그래서 이 공기가 이 주변보다 뭐 하는 거야? 더 많아지는 거야. 반면 이쪽은 그럼 뭐가 된다? 저기압, 저기압. 저기압이 된다는 거야. 저기압. 그런데 공기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공기가 많은 쪽, 고기압에서 공기가 적은 쪽, 저기압으로 뭐 하는? 이동, 이동을,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풍선을 붙잡고 있다가 풍선 입구를 뭐 하면 손을 떼면 어떻게 돼? 떼면 날아가요. 하고 물론 뭐 날아가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작용 반작용 뭐 공기가 엄청 빨리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던 공기가 다 뭐해? 빠져 빠져, 나오더라는 얘기야. 언제까지 빠져나오냐? 이 바깥 공기와 이 풍선 안에 공기가 뭐해질 때까지 기압이 뭐해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람은 아까 공기의 움직임이라고 했는데 이 공기의 양이 모두 뭐하지 않다 고르지 안, 않다. 많아요.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그래서 공기가 뭐한 쪽? 많은, 많은 쪽. 흔히 말하는 고기압에서 공기가 뭐한 쪽? 노, 적은 오른쪽, 쪽. 저기압으로 뭐 하려고 하는?
이동하여. 이동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때 그 이동할 때 바로 그 이동한 걸 우리가 뭐 한다?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이 뭐? 근데 선생님, 음, 만약에 음, 만약 풍선에 음, 그 공기가 많아서 저기압 음,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음, 그런데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저기압이고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고기압이면은 그건 음. 어떻게 되는 그럼 거예요? 당연히 그 풍선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겠지. 풍선이 그럼 저절로 이렇게 커지겠지. 바깥에 공기가 많고 풍선 안에 공기가 없으면 그 공기들이 풍선 안으로 들어와서 풍선이 이렇게 팽팽해지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치 이것은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바다에서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나는 거?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는 것처럼 공기는 많은 곳에서 뭐한 곳으로 적은 곳. 적은 작은 곳으로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 이동하는 곳. 그거를 바로 우리가 바람이다. 요게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요거를 여러분이 기본으로 잘 이해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또 공기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공기는 기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활발히 이동할까 아니면 높은 곳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 낮은 곳으로 낮은 곳. 낮은 아니, 곳. 기온이 높은 곳에서 공기가 활발히 이동하냐고 아니면 가만히 있냐고. 활발히. 이동 활발. 공기는 기온이 높은 곳에서 활발히 움직여. 반면 공기는 기온이 뭐한 곳에서는 낮은 곳. 낮은 곳에서는 멈춰 곳에서는 뭐 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아요. 잘 움직이지 않는다. 자,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여기가 기온이 높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기들이 여기 있는 이 공기들이 막 뭐 한다는 거야? 활발히 움직. 활발히 퍼져나가. 이렇게 퍼져나가. 어. 그러면 이렇게 넓은 곳에 드문드문 퍼져 있는 거야. 반면에 기온이 뭐한 곳에서는 낮은 낮은 곳. 낮은 곳에서는 곳 공기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 이렇게 막 모여 있어 쉽게 말하면. 만약에 공기 개수로만 치면은 이게 여기 10개, 여기도 10개라고 생각해봐. 그럼 기온이 낮은 곳은 이렇게 모여 있어.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 그러면 여기 어느 게 똑같은 면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밀도라 공기의 밀도라고 그래. 밀도 어려운 말로 밀도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밀도가 높은 거야? 어디가 더 빽빽한 거야? 온도가 낮은 낮은 곳. 곳 1번하고 2번하고 몇 번? 2번. 온도가 2번 여기는 공기 밀도가 높은 곳이잖아. 반면 여기는 공기 밀도가 뭐해? 낮은 곳. 낮은 곳이야, 낮은 곳. 이 공기 밀도 낮은 곳. 여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압이야, 저기압. 여기가 뭐가 되고? 고기압. 고기압이. 고기압 그래서 이 공기 밀도 높은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 좁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야, 우리 여기 있으면 너무 빽빽하다. 좀 뭐한 데로 가자? 넓은 넓은 데 데로 가자.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균형을 뭐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맞추는.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땅, 육지, 모래하고 물, 바다하고 땅, 육지는 햇빛을 받으면 금방 뜨거워진다 아니면 천천히 뜨거워진다. 물은 땅과 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땅하고 물 가운데서 똑같은 햇빛을 받으면 누가 더 먼저 따뜻해질까? 누가 먼저 더 뜨거워질까? 땅이요. 땅은 더 빨리 뜨거워지고 더 빨리 뭐 한다 대신 식는다. 식는다는 거.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 천천히 뭐해지고 뜨거워지고 천천히 뭐 한다? 식는. 식는다. 요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낮에 낮에는 햇빛이 쨍쨍 찌면 땅, 땅이 먼저 뭐하고 뜨거워진. 뜨거워지고. 자, 땅이 먼저 뜨거워지면 공기가 어떻게 돼? 공기가 넓게 퍼져 있어요. 넓게 넓어져 뭐한다? 있어요. 퍼진다. 즉 밀도가 뭐하다? 밀도가 낮다. 낮다. 쉽게 말하면 저기압. 반면 바다는 천천히 뭐해? 뜨거워진다. 뜨거워져요. 그래서 공기가 뭐한다? 모여 모여 있다. 밀도가 높다. 높다. 그래서 고기압. 고기압. 아까 근데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저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럼 바람이 어디서? 바다에서 어디로 불러? 땅, 땅으로 땅으로. 불겠지. 바다에서 땅으로 불기 때문에 낮에는 뭐가 부는 거야? 해풍이 부는 해풍. 해풍. 얘가 그래서 여러분 네. 바닷가 가면 네. 낮에 바다에서 바람이 많이 이렇게 불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원리가 뭐해져서 합쳐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이게 뭘로 바뀌어? 밤에는 거꾸로 바뀌어. 땅이 먼저 뭐 한다? 식고 차가워진다. 식는다. 공기가 뭐 했다? 모여 모여 있다. 밀도가 낮다. 아, 높다. 모여 있으니까 높지 밀도가. 그래서 여기는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반면 바다는 뭐 한다? 천천히 뜨거워. 아, 식는 밀도에서 뭐 한다? 퍼져 퍼져 있다. 상대적으로 있다. 땅보다 밀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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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압. 여기. 그러면 밤에는 이쪽 땅에서 뭘로? 바다. 바다로 뭐야? 바다. 바람이 불겠지. 그래서 밤에는 뭐가 분다는 거야? 육풍. 육풍. 그 낮하고 바다하고 바람이 낮에는 바다에서 오는 시원한 바람이 분다는 거야. 근데 반면 밤에는 오히려 땅에서 바다로 뭐 한다는 거야? 바람이 불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해풍과 육풍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걸 막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 원리, 요 원리를 여러분이 차근차근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는 이거 말고 또 하나 또 나왔어. 이 책에는 산풍이라는 게 나왔고 뭐가 나왔어? 곡풍이라는 게 나왔어. 산풍은 어디서 부는 바람? 산에서 산에서. 불어내리는 바람. 곡풍은 반대로 계곡에서 뭐해? 산 위로 뭐 하는 바람? 산으로 올라가는 바람. 올라가는 올라가는 이것도 바람. 산 위하고 산 밑에하고 어디가 더 먼저 뜨거워지는지 어디가 더 뭐 천천히 저기 하는지 이걸 여러분이 뭐 해보면 생각해보면 언제 산풍이 낮과 밤 중에 언제 산풍이 불고 언제 곡풍이 분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따져가면서 깨우쳐야 돼. 아, 이게 이렇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알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책을 읽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너희는 고기압인 중위도 사막하고 저기압인 열대 지역 중에서 어느 곳이 좀 더 살고 싶어? 준환이. 그 질문 다시 한 번만. 너희는 고기압인 중위도 사막하고 저기압인 열대 지역 중에서 어느 곳에서 조금 더 살아보고 싶어? 책으로 보면 이쪽이에요. 64쪽 64. 아, 아니면 68쪽에도 나와 있고 76쪽에도 나와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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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가 진행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결정하면 되지. 서로가. 어,
나는 그 저기압인 열대 지역에 살고 싶어. 왜냐하면 그 저기압인 곳에서 살면 고기압인 부분보다 뭔가 탁 트일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다. 음, 모르겠니? 서로야. 어? 열대 지역하고 사막 지역하고 그 어. 중간에 있는 지역은 없니? 중간에 있는 지역은 나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중간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막하고 이제 그 지금 중간에 있는 지역 말고 사막하고 그 열대 지역이 이어져 있는데 지금은 선택지를 두 가운데는 안 돼? 개만 하고 있네. 가운데 없음? 가운데 가운데 없음? 글쎄. 음. 어디가 낫지? 준환이. 이게 내 생각이긴 한데 요즘 지구 온난화잖아. 어. 그래서 조금씩 더 온도가 올라갈 건데 예를 들면 열대 지역에 살면은 애초에 좀 더운 나라인데 온도가 더 올라가가지고 나중엔 살기 힘들 것 같아서 나 같으면 저기압인 이름이 뭐였더라? 저기압인 곳에 살 여기 것 같아. 열대 지역이야. 응? 저기압인 지역이 열대 지역이야. 아, 야, 고기압인 사막을 지역에 말하는 거 살 아니었어, 너? 음, 어떡하죠, 선생님? 말래. 그래요.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잖아. 지들은 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나 살고 너 죽자라는 마음으로 나는 열대 지역에서 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고기압인 사막으로 보낼 것 같아. 아, 민준이. 나는 약간 너무 더운 곳이 나는 싫기 때문에 그냥 그 저기압이 약간 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나는 저기압인 열대 지역에서 살 것 같아. 준원이는? 응, 나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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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렇게 된 거야? 응, 끝났나 그러니까 봐요. 끝났어. 고기압에 살고 싶다. 다 열대 지역에 산다는 걸로 끝났어, 결론. 어? 나 자, 고기압인데? 사막에 산다는 걸로 아, 사막이었나?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이제 그 바람과 날씨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고 또 여기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 학교 과학 시간, 사회 시간에도 또 이렇게 배웠거나 또 앞으로 배워가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이렇게 챙겨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했는데 먼저 다른 친구들 책으로는 27쪽이고 서로 책으로는 좀 책수가 다를까? 서로가 여기 있는 거 한번 찾아보자. 서로야. 기압은 기압은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나 같을까요? 같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는 공기는 1 뭐당? 제곱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가 뭐야? 9m. 1, 1, 1평? 1m 곱하기 1m. 그렇지. 1제곱미터는 가로 1m, 세로 1m. 요 그게 정사각형, 공간. 요 정사각형, 요렇게 돼서, 요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가로, 여기가 1m, 세로 1미터. 이 두 개를 뭐해서 곱해서 이 넓이를 가로 구하는데 곱하기 세. 이거를 1 제곱미터라고 그래. 1m 곱하기 1m에서 미터가 두 개라서 1제곱미터. 그래서 요만큼. 그러니까 1제곱미터인 걸 볼 수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키가 1m가 훨씬 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누웠을 때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눕고 이렇게 해서 한번 눕고 그다음에 뭐야 또 이렇게 해서 한번 누웠을 때 그 정도 되는 그거보다 좀 적겠지. 그 정도 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런다? 1제곱미터 1제곱미터.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제곱미터당 얼마? 1, 1제곱미터당 만 킬로그램. 만 1킬로그램. 킬로그램. 이 누른다는 거야. 10,000kg이면 우리가 보통
1000kg을 1톤이라고 그러거든? 10,000kg면 10톤? 10톤이야, 10톤. 근데 10톤이 얼마냐면, 근데 그 그러면은 이삿짐차 있지, 이삿짐차. 트레일러 같은. 이삿짐차 커다란 이사 하는데 그 이삿짐차 있잖아. 그게 보통 5톤 트럭이야. 어, 이삿짐차 몇 개? 2대. 2개. 2대가 요 1제곱미터 위에 이 2대가 그 뭐하고 있다는 거야.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 누르기로 뭐하고 있다? 공기가 지구를 누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컫는 말을 이 단위를 뭐라고 한다? 뭐 1000헥토파스칼?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 밀리바. 헥토가 뭐기 때문에 헥토가 100을 나타내는 값. 100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 물론 여기서 보니까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지구가 이렇게 누르는데 이게 가속도라는 거는 점점점 속도가 뭐 한다는 거야. 더 빨라지는 점점 속도가 붙어갖고 그러니까 너네들 왜 그 처음에 스키 같은 거 만약에 탄다 높은 데 탄다 그럼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가는데 그게 점점 힘을 받으면 뭐해 더 엄청나게 더 빠르게 내려가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뭐가 붙어서 그렇다고 그래? 가속도가 붙어서 그렇다고 그래. A형이 뭐? 네, 선생님, 저는 처음에 음. 스키 탈 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빨랐지. 그 뒤에 느려졌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네가 평평한 데 탔나 보지. 평평한 데서 막 가다가 가다 힘 아니에요. 빠져서 해야지. 근데 만약에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네가 여기서 이렇게 스키 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은 당연히 물론 네가 이렇게 뭘 이렇게 일부러 방향을 틀었거나 해서 속도를 늦췄다 모를까 속도를 안 늦추고 네가 그대로 내려왔다면 천천히 내려올 수가 없지. 그 내려오는 어떤 그 힘을 받아서 가속도가 붙어하고 더 빨리 내려가지. 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얘기하고 있어서 헥토파스칼에서 1000헥토파스칼이며 헥토파스칼을 다시 뭘로도 표현한다? 밀리바. 밀리바. 밀리바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보니까 왼쪽에 그 막대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첫 번째 금칸에 뭐라고 써 있어? 5.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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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두 번째 11km. 1.km. 1km. 세 번째 16.5km. 1.5km. 이게 어떤 규칙이 있어? 짧아지. 5.5km씩 늘어나요. 5.5km씩 똑같이 늘어나지. 이해가? 네, 네. 오른쪽에는 뭐라고 써 있어? 제일 밑에는 1000헥토파스칼. 1000헥토파스칼 돼 있어. 이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00헥토파스칼이 바로 기압이야, 기압. 여기 보니까 지금 10만 킬로그램 퍼 세컨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요거 1000헥토파스칼로 누르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두 번째 칸에는 5000헥토파스칼. 아니요 500 500. 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세 500이네. 번째는 250 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 네 번째는 125 125 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 어떤 규칙이 있어? 2배씩 2분의 1씩 늘어나요. 늘어나? 낮아진, 줄어들지. 줄어든. 1000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500에 다시 절반으로 사실 곱하기도 똑같은데. 그렇지. 2분의 1 늘어났다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왜 이렇게 될까? 누르는 힘이 낮아져서 그러니까 왜 누르는 힘이 낮아질까? 점점 하늘로 가니. 높을수록 그 음. 지탱해주는 힘도 있어서. 자, 여기가 이렇게 지구야. 지구.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공기가 있어. 이렇게 공기가. 선생님, 왜 공기가 둥글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공기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 지구에서는 이 중력이 지구를 뭐 하는 거야? 지구가 중력이 있어서 이게 잡아당기는 거야. 당기는. 잡아당기는데 여기 있는 사람, 민준이가 여기 있어. 와, 그 되게 민준이는 적다. 1번, 2번, 3번, 4번이 누르는 걸 민준이는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받는 거야. 근데 준원이는 참새라서 여기 있어. 준원 참새라서 여기서 날고 있어. 참새가 아니라 사람 같은데요? 준원이 1번은 영향을 안 받고 몇 번만?
3번과 3, 4번이 4, 거지. 뭐. 이해가? 네. 예형 참새는 여기 있어. 그래. 예형 아, 참새는 여기 있어. 어? 그러면 예형이는 몇 번만? 4번 영향만 받겠지. 좀 이 그래요. 밑에는 제일 많은 공기가 누르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누르는 힘이 뭐해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거 이렇게 보면 어떤 규칙을 찾아냈다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찾아냈다는 거야? 11km에선 250, 그거 아니구나. 910, 얼마만큼 올라갈 때마다 2분의 1씩. 5.5km 올라갈 때마다 기압은 뭐씩 낮아진다? 2분의 나도 1씩 나눠줘요. 절반씩 감소한다는 규칙을 사람들이 찾아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헥토파스칼이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5.5km 올라갈 때마다 기압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붙잡아 다니는 공기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갈수록 쉽게 말하면 공기가 뭐 하는 거야?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 그래서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 그런 꼭대기 같은 데는 아예 공기가 뭐 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산소 산소 마스크. 사람들이 고산병에 걸리고 산소통 메고 가야 되고 그런 이유들이 위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뭐야? 몰라요. 한반도. 알잖아. 이 형이 쌤이 그림을 여기 아니에요. 이건 한반도가 아니에요. 차라리 알았어, 사진을 알았어. 야, 가져오세요. 야, 야, 됐냐 이제? 됐냐? 아이씨. 어? 차라리 그 옆에 일본이라도 그려주세요. 일본 야야야야야야 됐냐? 됐어? 그 위에 그런 것 있거든요? 어? 자,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니, 겨울에는 여기 우리가 겨울에는 지금 겨울이 이제 거의 끝나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시베리아 시베리아 중국 아니에요? 여기가 중국 이쪽 여기가 시베리아 결국 우리 어디 북쪽에서 바람이 뭐해? 북, 북풍이 불어. 그, 근데 이 시베리아의 바람이 아주 뭐한 바람이다? 추운 걸. 추운 바람. 시베리아의 고기압 여기가 고기압이에요. 여기가 고기압이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뭐 하는 거야? 불어오는 거지. 불, 그래서 겨울에는 요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날씨가 아주 뭐하다? 춥다. 반면 여름에는 이쪽 태평양, 오우, 씨. 이쪽이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이 이쪽이 이제 뭐야? 고기압이야. 그래서 여름에는 이쪽 남쪽에서 뭐 하는 거야?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그 남동풍이 불어오는데 여기 이 바람은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덥고 습한 바람이. 그래서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뭐하다? 다르다. 바람이 또 이렇게 달리 분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요거 몇 쪽이에요? 33쪽 이거요? 거기 뭐가 나왔어? 몬순과 몬순과 장마. 몬순과 장마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서로 찾았니? 이 그림? 서로야? 찾았어? 네, 찾았어요. 서로가 한번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몬순이 뭐래?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보고 몬순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여름에는 우리가 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남풍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북풍이 불어오고 이런 거라고 그랬어. 그 우리나라도 역시 몬순 기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름에 뭐가 발생한대? 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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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몬순과 장마는 다르대. 어떻게 다르대? 장마는 여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마는 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장마라고 그래. 반면 몬순은 바람의 바람의 방향이 방향과 바뀌는 관계 있는 거. 바람의 방향과 관계 있는 거. 그래서 근데 우리는
보통 몬순기후 하면 비가 많이 오는 거 장마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몬순과 장마는 별개다. 다만 시기적으로 겹쳐서 사람들이 몬순과 장마를 뭐 하는 거다? 착각하는 헷갈리네. 거다라고 이 책에는 나와 있는데 선생님도 몰랐었어. 이 책을 보고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자, 몬순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사우나 몇 쪽이에요? 책으로 49쪽. 여기 있다. 여러분도 혹시 찜질방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찜질방 잘 못 가봤을 텐데 찜질방 네. 그 사우나 가면 온도가 막 90 몇 도 막 써 있고 혹시 그런 거 봤어? 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90 몇 도 이런 데 들어가면 사람이 뭐야? 죽어요.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멀쩡하게 거기 사람들 들어가갖고 어? 아저씨 아줌마들 들어가갖고 앉아 있잖아. 선생님도 거기 가서 막 5분 10분 막 들어가서 앉아 있고 땀 삘삘 흘리면서 이렇게 사우나 가서 앉아 있거든. 음, 이런 불가마 사우나? 근데 이런데 온도가 뭐 이런 뭐 소금방 뭐 이런데 이런데 온도계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떤 데는 막뭐 90도가 넘고 막 이런 식으로 온도가 엄청나게 그 더운데 어떻게 해서 만약에 끓는 물이 뭐 90도 막 이렇다. 그럼 그 사람 다 화상 있거든? 근데 네. 여기서는 우리가 화상도 입지 않고 멀쩡히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야. 그 이유를 쌤이 몰랐는데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혹시 그걸 누가 한번 설명해 볼까? 왜 그런지? 음, 또 산 아래. 이건 아닌 것 같아. 음, 비열이 물보다 3배 정도 낮아가지고. 그렇지.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려면 비열이라고 그래야 돼. 비열. 비열이 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자, 비열이 뭐래? 비열? 비열이. 비열. 나 안 보이는데, 왜지? 음, 무슨? 비열이 안 보여. 음, 0.24칼로리? 비열이 뭐가 0.24칼로리? 비열이요. 자, 비열은 이 책에 특별히 설명이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어, 부른다 비열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물을 1도씩 올리는 것과 공기를 1도씩 올리는 게 뭐하다는 거야? 달라요. 다르다는 거야. 그 비열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뭐가 물을 1도씩 1칼로리 올리는 게 더 쉽다는 거야? 아니면 공기를 1도씩 올리는 게 더 쉽다는 거야? 공기. 공기. 공기가 더 금방 뜨거워진다는 거야. 공기 뜨거워지는 게 공기 온도가 더 빨리 오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을 1g을 1도 올리는데 약 1칼로리 열이 필요하대. 근데 공기 1g을 1도 올리려면 0.24칼로리. 0.24칼로리가 필요하대. 그러니까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아기하고 강호동하고 두 응? 사람이 한 끼를 먹는데 아기가 한 끼를 먹는 거는 요만큼만 있어도 되잖아. 근데 강호동 같은 사람이 한 끼를 먹으려면 이만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해가 무슨 말인지? 혹시 음, 모르죠. 아기가 우량해가지고 이따만큼 먹을 수도. 그 아기가 예영이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예영이 너 아니야. 자, 그래서 저 아니, 저 그만큼 안 먹었어요, 옛날에. 네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했지. 제가 진짜 그랬다고는 안 말했어요. 선생님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자, 그래서 물의 비율은 1칼로리고 공기의 비율은 얼마고 0.24칼로리고 24칼로리. 수증기는 0.44칼로리. 0.43. 0.44칼로리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물이 100도씨다. 그러면 물이 100도신 거하고 수증기가 100도신 거하고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열이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물이 100도실 때와 수증기가 100도실 때, 수증기가 100도시면 물이 100도실 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우나실에 공기와 수증기가 섞여 있는데 사우나실의 100도시라 하더라도 그 100도씨는 실제 물의 100도씨하고는 뭐하다?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기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과 강호동 선수 같은 그런 씨름 선수가 뭐 했다는 것과 배불리 먹었어.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만 보면 뭐한대? 배불리 똑같은데. 똑같아. 근데 사실은 배불리 먹기 위해서 필요한 양은 서로 뭐하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배불리 먹으려면 엄청 많이 필요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기라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하나. 하나요. 그런 것처럼 사우나실이 100도라서 엄청 뜨겁겠 했는데 사우나실에 있는 수증기가 100도씩 오르는 데는 비열을 많은 열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 열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아주 뭐하게 뭐 화상을 입거나 하지는 않는다. 하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가? 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설명했는데 사실은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강호동이니 뭐 애기니 비유해 설명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말 뜻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책을 잘 읽는 사람, 그러니까 독해를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자꾸 여러분이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먼저 물어보고 하는 이유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자꾸 여러분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선생님도 어떤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잘 모르는 거나 배경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그쪽 전문가라던가 그걸 더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뭐야? 물어봐. 그럼 그 사람이 막 더 쉽게 설명을 해줘. 그럼 그때서야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고 이해해. 그러고 나서 다시 읽어보면 이제 알아.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뭐 할 수 있는 거야? 잘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밟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해.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 자꾸 읽어보려는 노력.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배경식을 자꾸 많이 뭐 하는 거? 쌓는 거. 만들고 이 두 쌓는. 가지가 합쳐질 때 여러분들이 더 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엔 여러분이 드디어 5학년이 돼서 나타나겠네. 5학년, 6학년 돼서 나타나겠네. 학년이 바뀌어서. 자, 다음 주 책은 마음도 복제가 되나요? 라는 책이에요. 마음도 복제가 되나요? 라는 책인데 그 책은 맞습니다. 창작 동화집입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읽었던 동화책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책입니다.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마음도 복제가 되나요? 라는 책이 선생님이 읽으면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여러분도 즐겁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한 학년 늙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쌤도 어차피 한 살 늙으실 거잖아요. 뭐라고? 선생님은 학년 안 올라가? 선생님은 그대로 빵학년이야? 그 대신 나이가 늘잖아요. 나이 얘기 안 했어. 난 어쨌든 학년 얘기했지. 너네는 어쨌든 높은 학년 사람이고 나는 빵학년, 나는 아주 어린 사람이야. 왜? 여러분 아니에요. 불만이야?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성인이라는 나이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학년으로는 빵학년이고 너네는 높은 학년이잖아. 고학년이잖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있는데요. 그래. 대학교도 있고. 자, 어쨌든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새학년 새학기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